개인 투자자 4만 명이 무려 2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된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금감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 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멤버시죠.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과 이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양그룹 사태 이거 일파만파거든요. 당연하죠. 너무나 걱정되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 전부터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게 이름은 조금 묘하게 붙었지만 실제로는 경제정의거든요.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룰대로 원칙대로 기업을 경영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대기업 옥죄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안 하면 이번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아까운 우리 재벌그룹이 그냥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재벌도 살리자는 거죠. 재벌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재벌을 저렇게 어이없는 일로 망하게 하지 말고 살리자는 게 사실 저희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경제정의, 이름은 좀 경제민주화라고 붙었지만 경제정의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있다. 왜냐하면 이 사태로 그냥 두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조를 고치자. 그 얘기를 뭐 한 2년간 계속 했던 거죠. 대기업 정상화를 그러니까. 네. 보면은 비선 라인이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되고 SK 때도 사실은 비선 라인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선 라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룹의 경영이 기형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금산 분리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 재벌 기업들이 은행들 막 카드사들, 캐피털사들 갖고 있으면서 막 자기 돈처럼 다 끌어다 쓰니까 요즘 분리하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금산을 분리하자는 게 금융과 산업. 산업이라는 건 여기서 비금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융과 비금융은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과 비금융이라는 건 구조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금융은 자기 돈이 아니라 서민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운영할 경우에는 망하면 이번에 동양에서 보시다시피 서민들의 목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실수로 자기 돈을 날리게 되면 자기 책임이니까 뭐 국가나 개입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저렇게 억울한 서민들이 당하게 되는 일은 국가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하고 비금융은 굉장히 이게 구조가 다른 거기 때문에 특히 금융은 돈이 자기 돈, 회사나 재벌이 자기 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민들의 목돈, 보험금 내는 거 서민들 돈이죠. 보험이라는 게 금융사니까. 카드사도 그렇죠. 그다음에 증권도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펀드 사고 뭐 해서 낸 돈이죠. 그다음에 은행도 보면 서민들이 다 예금해가지고 넣어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1150%예요. 업계 평균이. 어마어마하게 빚을 갖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금융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 서민들 고객의 돈을 받아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재벌 총수가 부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서민들 돈을 뒤로 빼돌리지 못하게. 이번에 동양 사태가 그런 거잖아요. 완전히요. 그냥 뒤로 빼돌린 거 아니에요. 속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속여서 뒤로 빼돌리지 못하게 금융과 비금융은 안전판, 칸막이를 제대로 쳐줘서 재벌 총수가 마음대로 서민들 돈을 못 건드리게 하자. 이게 금산분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자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제게는 이거 하면 뭐 자기네 회사가 외국 투기 펀드에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우량한 은행들, 금융기관을 보면 하나나 신한 같은 금융기관이 굉장히 우량하고 크죠. 탄탄하죠. 외국계가 1대 주주인 거 아세요? 심지어 1대1에 3대까지 외국계 주주들인 거 아세요? 근데 그런 기관들도 금감원이 잘 관리하고 규제를 잘하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외국계 소유도 아닌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디 소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애국을 가장한 국수주의적 사고를 지금 재벌기업이 내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본인들 건 이제 건드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기는 국민들 앞에 면이 안 쓰니까 계속 지난번에 상법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도 없는 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중국 기업에 다 먹힌다, 다 넘어간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만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절대로 그 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중소기업들을 다 앞에 내세워서 반대 성명 내시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 이른바 오너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비정상적 경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와중에 금융회사들 소유했던 것들 무너지고 서민들 피해받고 그리고 우리는 세금으로 또 그걸 또 막아줘야 되고. 걱정이요, 걱정. 그래서 이런 거를 원천적인 고리를 차단하자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경제 정의, 뭐 언론에서는 이름을 경제 민주화라고 붙이지만 그게 이제 경제 민주화가 야당도 쓰고 우리도 쓰다 보니까 그쪽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와 저희가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가 같은 것처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예. 근데 저희는 경제 정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앞서 누가 운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동양그룹 사태를 보면 금융감독당국이 좋은 말을 못 듣게 생겼던데요. 그래서요. 사실은 보면 이제 재벌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금산분리를 해야 된다. 금융과 비금융을 안전판을 쳐주고 칸막이를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행법만으로도 감독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늘 그게 이제 재계의 논리였어요. 근데 늘 보시지만 부산저축은행 사태 금융감독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는 거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거죠. 2년 조금 넘었죠.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금융당국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는데 완전하니까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민들만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전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안전판을 서민들 위해서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야당에서는 금감원장 사퇴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따져봐야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금융당국이 잘못한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황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런 정황만 있지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나오도록 검찰도 수사해야 되고 이거는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그냥 적당히 덮고 넘어가고 저렇게 수많은 서민들이 자기 가산을 탕진하는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일이 생겼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고 누가 처벌을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처벌받은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 사태는 지금 금감원이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함부로 공개 방송에서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저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을 해야 되고 금감원에 관련된 사람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관련자는 재벌 총수가 됐든 그 일가가 됐든 저는 절대로 이번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지위 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직에 있든 공직에 있지 않든 재벌 총수 일가든 아니든 뭐 누구든지 간에 성역 없이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상식적으로는 다 납득은 가는데 그래도 이번에 효성그룹도 압수수색하고 재벌그룹에 대해서 그래도 좀 너무 옥죄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요. 저는 좀 묻고 싶은 게요. 법대로 하지 않는 거를 처벌하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 재벌은 법을 어겨도 우리가 다 봐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이런 사태가 안 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벌을 옥죄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재벌을 건강하게 정상화해서 재벌이 저렇게 어이없는 일로 무너져서 회사가 망하지 않게 재벌을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의 목적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기존의 관행으로 우리가 인정해줬던 것을 이제는 그대로 정상화시켜서 법 집행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런 거 고쳐주지 않으면 동양처럼 저렇게 재벌이 아까운 재벌이 망해버리는 걸 원하시는 건지 저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고쳐가면서 재벌을 계속 살려나가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건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건강하게 살려주는 것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어에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기에 공약했던 것보다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좀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 경제 활성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재벌 기업, 대기업들 좀 봐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경제 민주화는 좀 어느 정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께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민주화 포기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민주화 요구 안에서 보면 재벌이 서민들의 목돈을 마음대로 날리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쳐주자.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온 건데 그거를 안 하면 이런 일이